여기 보이는 책이 남궁원의 그림 축제라는 것인데, 지난해 2024년 5월 달에 전시했던 작품들인데, 이 전시를 하게 된 계기가 딸이 얘기대로 기부를 많이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있는 걸 나눠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아빠한테 한 유언같이 부탁한 거를 내가 실천해 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지난 7월, 지난인 7월이 아니라 2022년 7월 20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이 그림 일기를 1년 동안을 내가 써서 딸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나 자신도 그렇고 하늘나라에 편히 즐겁게 날아다니라고,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해서 2022년 7월 20일부터 2023년 7월 20일까지 366점의 작품을 이 화실에서 매일 한 점씩 그리고 글을 쓰고, 매일 우리 딸을 생각하면서 이 그림 일기를 썼던 거예요. 물론 이 안에는 그림 일기가 딸의 이야기를 계속 쓴 것은 아니고, 그날 나의 일상을 얘기하면서 있었던 일 쓰면서 송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했던 거고, 이것을 나중에 366점을 우리 전시를 해서 기부, 도네이션 하는 그런 행사에 써서 가평군을 위해서, 가평군 읍내에 계신 분이나 주민들에게, 어려운 유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우리 딸의 이야기를 그야말로 실천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 바로 그림 일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림 일기가 이 책으로 나왔던 것이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나오겠지만은 2024년 5월 달에 그림 축제를 했었고, 그 그림 축제 현장이 이제 화면으로 이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열정과 이런 어떤 그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 우리 딸이 아닌가 싶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름대로 그 쉽지 않은 일을 작업을 한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들이거든요. 여기 보이는 화면은 우리 그림 일기에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에쿠미즘 아트홀에서 366점을 전시하는 모습입니다. 또 우리 가평 군수님을 비롯해서 도의원, 군의원님들, 의장님들, 또 읍면장님들, 가평군의 기관장님들 많이 오셨고, 또 작가님들, 구자승 작가, 박경호 작가, 김인화 작가, 또 신앙서 평론가, 고정수 작가도 보이고, 아주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면서 같이 도네이션도 해 주셨어요. 그래서 366점이 한 달 동안에 230여 점이 이렇게 기부가 돼가지고, 그 비용이 가평군, 읍면 이런데 전달이 됐거든요. 서태훈 가평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도네이션도 해주시고 인사 말씀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이는 화면은 2017년 송이음악회 때 화면인데, 아빠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송이음악회를 함께하는 아빠 사랑 이야기. 사랑하는 딸 송이는 26살의 꽃다운 나이에 이화여대 대학원을 일주일 다니다가 갑자기 캠퍼스에 쓰러져 2001년 하늘나라로 훌쩍 날아갔어요. 그 후 1년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겨우 1년 만에 한 일은 송이를 생각하는 아빠의 마음을 그림으로 남겨보고자 붓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쌍둥이 나 잘 길러서 한방의 아들은 서울미술대학, 딸은 이화여대 음대에 합격시켜 내가 재직하고 있는 경원대학
교수 회의에서 기립박수를 받고 어깨가 으쓱했던 그 시절도 잠시 세상은 내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임을 새삼 깨우치며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조금 전 딸의 죽음을 작품 속에서 몇 점 남겨 보여드렸지요. 화폭에 굵고 길 같은 하얀 터치는 병원에서 쓰는 붕대에서 착안되었고, 또한 육신은 화장을 하고 보니 뽀얗고 새하얀 뼈 조각으로 앙상하게 남는 모습에서 흰색을 자주 쓰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한때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한 삶의 의욕이 딸의 죽음으로 모두를 잃은 듯 함께 죽고 싶은 시간이 여러 번 있었지요. 지금도 복잡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사는 인생인지라 이를 단순 명료하게 못하고 오늘도 또 다른 일감과 삶의 가치를 찾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답니다. 지금도 매사 최선을 다하다 보니 욕심 많다는 질책과 함께 아내와 사랑 싸움을 어제도 인사동 취재후 했지요. 아빠, 난 절대 안 죽어. 걱정 말고 일하라던 그 아이가 지금은 이 세상에 없어요. 믿음이 그렇게도 좋았던 딸이었는데 부름받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지요. 딸이 죽어간 사랑의 대화는 아빠, 가진 것은 있을 때 많이 베풀어요. 아빠는 떡집 할머니처럼 몇 원 모아서 기부하는 게 좋은데 라고 했지만 뒤늦게 딸의 이야기를 되새겨보니 맞는 말이기에 오늘도 작은 봉사에 기꺼이 나서고 있습니다. 덧붙여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아들은 백혈병의 필수 조건인 골수 이식이라는 너무도 큰 일을 2번씩이나 파리 유학 중에 누나 송이를 위해 했답니다. 재발되어 2번씩이나 이식 수술을 한 겁니다. 여기 보이는 화면은 우리 딸 송이가 천주교 신자였는데 천주 교단에서 하는 성가대회에 가서 우승하고 성남동 성당에서 연주하는 모습입니다. 박은숙 교수가 허수아비 왈츠라는 레전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그 남섬미술관에서 왔던 그 작곡을 희망하는 작가가 만들어준 헌정곡인데 이번에 이 송이음악회에 연주됐던 건데 그림일기 마무리하면서 헌정곡을 다시 한번 듣기도 하고 에코뮤지엄의 다양한 계절을 음악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는 겁니다. 백둔 계곡에 있는 아름다움과 이 자연 속에 있는 조형물과 이런 것들이 어우러서 정말 남원 작가의 그 혼이 실린 그런 공간인데 계속 시간이 가면서 갈고 닦고 또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서 우리 부부가 이 하나의 터전을 때로는 전원주택같이 때로는 에코뮤지엄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이 사계절을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섭섭한 거는 앞에서도 봤듯이 우리 딸 송이가 백혈병으로
세상 떠나기 전에 이 건물을 거의 반 정도 지었을 때인데 본인이 잘 방도 와서 구경도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아프기 전에. 아쉽게도 세상을 떠나서 참 씁쓸한 그런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에코뮤지엄 허수아비 마을은 펜션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남성묘성한 별관 전시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딸이 떠나기 전에 건축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지요. 무심하게도 하나님은 예쁘고 착한 송이를 하늘나라로 데려갔어요. 자식의 죽음은 가슴에 묻는다는데 묻기는 아직인지라 소나무 숲에 송이방을 마련했었는데 지난 7월 20일 송이가 세상 떠난 바로 그날 새벽에 장마비가 허수아비 마을 제방을 넘어 소나무 흔적만 남기고 지나가 자갈밭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딸과의 지상에서 인연은 가슴에 묻고 미련 없이 아무런 유품도 남기지 말고 잃어버리려고 합니다. 못다한 사랑은 하늘나라에서 만나야겠죠. 송이야, 지켜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내가 하늘나라로 가니 이젠 맑은 계곡이 아름답게 펼쳐지는구나. 우리 함께 영적인 세상에서 함께 행복을 찾아보자. 사랑해, 송, 난공송 불러본다. (2023년 7월 1일) 무더위. 잠시 장맛비라고 요란 떨더니 오늘은 맑은데 너무나 습하여 34도가 올라간다. 모처럼 튜브 들고 백둥계곡의 아내와 함께 잠시 물에 잠겨보니 발 시릴 정도로 아직은 차갑다. 내일쯤이면 물량도 줄어 기분 좋게 물놀이할 듯하다. 파리에 있는 손자 윤성 생일인데도 잠시 잊고 이제야 정신 차리네. 왜 골수가 되었는지 나도 무심함에 반성하게 된다. 가까이 있으면 좋으련만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온전치 못한 자신을 그려본다. 속이 꽉 찬 내가 아닌 아주 비어있는 모습이다. 좀 더 채울 수 있는 그 무엇이 절실하다. 2023년 7월 2일 맑음. 무더운 한여름 날씨다. 계곡을 끼고 있는 소나무 숲인데도 덥게 느껴진다. 도심은 찜통더위가 불보듯 뻔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계절을 가지고 있어 춥고 더위에 너무도 강한 민족이다. 그보다 요즘 우리네 방위산업이 너무도 크게 성장하여 세계에 주목받고 있다.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은 보도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문제는 국가나 개인이나 뚝심으로 강한 의지로 끈기 있게 밀어붙이는 한국인의 저력과 근성이 오늘의 로켓 발사 성공, K-21 전투기 등 시험 비행 성공으로 이어져 향후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은 작가의 처지에서도 감동적이고 신명나는 일이다. 좋은 생각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목표를 향해 질주와 면주변을 의식할 필요도 없다. 잠시 더운 것들은 하고자 하는 목표, 생각이 뚜렷하면 잊고 앞으로 나간다. 지구 속의 나를 비롯하여 수많은 인종과 영토를 화면에 담아본다. 2023년 7월 3일 무덥다. 폭염주의보가 일기예보를 뜨겁게 달군다. 35도를 오르락거린다. 몸이 나른한 하루였다. 그간 아내가 열정적으로 작업해준 뜨개질을 캔버스에 올리는 대작업을 액자집에 맡겨서 나만의 캔버스를 만드는 것이다. 독특한 한국의 캔버스. 세계의 캔버스가 아내 손끝에서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무게도 장난이 아니고 2개의 보따리에 싸서 넘기고 돌아오는 길에 오랜만에 메밀 옹심이 집을 찾아 오랜만에 감자죽 같은 걸쭉한 국물 맛은 뜨개질 캔버스 맛처럼 독특했다. 한국적인 맛이 유사한데 말없이 아내의 밑그림 뜨개질의 질감이 작가의 손끝에서 세계적인 작품을 꿈꿔본다. 요즘 생각하는 것이 각자 도생이다. 작가들이 나부터 어떻게 하면 나만의 조형 언어로 독특한 개성 있는 작품을 만들까 고민하는 것이다. 7월 호 아트칼럼 주제이다.
고민하는 나의 모습을 캔버스에 담아본다. 2023년 7월 4일 B. 에둘러 하루 일정을 조율해본다. 이영애 작가 탐방 및 전시장 인터뷰가 있고 오후는 남성미술관서 지역군부대 66 보병사단 방문 맞을 준비 등 가평과 성남을 오간다. 살짝 졸리기는 했어도 운전 안 하고 다닌다면 어쩔꼬 세월이 안타깝다. 매일 그림일기 쓰다 보니 쌓여가는 작품을 보면 무척이나 배가 부르다. 실제로 화실행 그림 천지다. 오늘 다녀간 군무원의 딸이 그린 그림을 몇 점 봤는데 잘 그렸고 너무 재밌었다. 한번 데리고 올 듯한데 순진하게 어린 눈에 그림 나도 그렇게 보이면 좋겠다. 오늘 작업은 허수아비를 매체로 군상의 이미지로 화면에 가득 차 있다. 이제 이렇게 자리 잡을 듯도 한데 며칠 두고 볼 일이다. 2023년 7월 5일 맑음. 허리 통증이 기분 나쁘다. 맨발로 소나무 숲을 6천 보 걷고 앉았다. 다음 주 아산병원 예약은 했으나 근육을 길러 완치한 사람도 있다는데 나의 의지력이 이 정도라니 찝찝하다. 어쨌거나 극복해야 한다. 저녁도 적게 해야 하는데 이 또한 실패다. 아침, 점심을 대충 먹고 저녁을 편하게 포식하니 배가 나온다. 다시 한번 되새겨본다. 힘이 없으니 낮에 좀 휴식해도 그러다 저녁을 왕창 먹는다. 반성해야 한다. 잡다한 일을 정말 줄여야 하는데 이를 보고 지나칠 수가 없다. 세월 가면 줄겠지 하며 수년을 지나왔다. 그래도 작업의 끈은 절대 놓지 않는 건 다행이다. 화실에 언젠가 아내에게 어디선가 상 받고 기념으로 피아노를 산 기억이다. 작품을 팔았기에 기념인 듯 싶다. 내 곁에 있으면서 아내의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작업하면 사랑 소리도 작품 속에 배어들 것 같다. 수십 대의 피아노, 예원 피아노 학원의 유산들이 아직도 곳곳에 숨겨져 있다. 인간들의 허상을 오늘도 나를 돌아보며 붓을 잡는다. 2023년 7월 6일 맑음. 나이 먹을수록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을 정말 실천해야 함을 새삼 인식한 하루였다. 새로 뽑는 사업체의 기사 채용이 왠지 쉽지 않아. 한 달 내 실패를 거듭하니 자존심도 상하고 은근히 화가 치밀어 오른다. 갈수록 이기주의가 팽배한 요즘 세태가 무척 안타깝다. 자신만을 위하고 같은 동료조차 배려를 못한다. 누군가는 정치를 양아치들이 하는 거라고 한다. 그만큼 썩었다는 반증인데 사회의 직장이라고 온전하겠노. 매주 기사들의 작은 배려, 봉사로 원장을 픽업하는 일들이 잘하다가 개인 일이라고 작은 집단이라도 3명 지도자, 부장의 리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지가 중요함을 또 느껴본 하루였다. 자꾸 얘기하면 누워 침 뱉기 같아 이만해야겠다. 웬만한 무기를 가지고는 요즘 세상 살아갈 수 없나 보다. 그래서인제 아내가 몇십 년 만에 택시 타고 버스 타고 혼자서 배낭 메고 여행용 가방 끌고 첫 경험을 한 날이다. 나이 들면 친구가 없어지고 오직 나만이 홀로 매사를 해결하는 세태가 현실로 왔다는 것이 실감난다. 횡설수설 같지만 역시 믿을 건 부부뿐이다. 아직은 이런 기분으로 보는 나 홀로 모습을 본다. 2023년 7월 7일 맑음. 아침부터 햇볕은 쨍쨍. 아침부터 무더위를 느끼는 하루의 시작이다. 요즘 밖의 일은 내 뜻이 아니라 못된 버릇을 가르쳐 놓은 임금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에 우리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가사도우미로 예를 들어봐도 우린 임금을 후진국 수준의 급여와 절충 아닌 100% 국내인과 차별 없이 지급한다. 과거 파독일 간호원이나 중동 일자리 가서 그렇게 받지도 않았을 뿐더러 싱가포르 등 최선진국도 그러하지 않은데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극선진국이 됐는지 건방지기 짝이 없다. 망할 징조가 농후하며 매사 차별 없는 사회, 국가를 건설하겠다던 좌파 사상이 너무 만연하다. 큰 애국자는 아니라도 걱정된다. 꿋꿋하게 나의 길 화가로 열심히 가야 하는데 이따금 속이 터진다. 인간들이 어떻게 길들여졌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어디서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도 더 중요하다. 세상살이 한 장면을 화폭에 끼워봤다. 2023년 7월 8일 맑음.
여름철 장마 대비하여 오늘은 건물들 물홈통을 전체적으로 점검했다. 숲이 많아서 건물의 관리가 절실하다. 새로 입사한 관리자는 긍정적 마음으로 비슷하게 사는 좋은 이웃이구나. 먹물과 오랜 세월 함께하면서 먹물의 물성을 잘 알고 종이에 몇 번 반복하며 세상 허수아비 철학을 넣고자 하는데 때로는 자연스러운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달 7월 19일까지만 드로잉 일기를 쓰고 그 다음부터는 2024년 대규모 전시작품 준비코자 한다. 2023년 7월 9일 소낙비. 맑음. 날씨가 아열대 지방을 닮아간다. 소낙비가 내리더니 맑은 하늘을 보여준다. 몇 년 전 사이판에 다녀온 기분을 느낀다. 내일부터는 장맛비라는 데 두고 볼 일이다. 날씨, 기후변화가 먼 나라의 얘기인 듯 했는데 가까이 느껴진다. 사과 농사도 대구 사과는 어디로 가? 고 한수 이북의 추운 지방 사과가 당도가 높단다. 물도 우리는 산수가 풍부하여 물을 돈 주고 사 먹지 않을 것이다. 수돗물, 샘물 먹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남의 나라, 내 것과는 멀다는 것이 현실로 공상만화가 현실로 다가와 레이저 전쟁 등 아주 가까이서 보고 있는데도 딴 생각이고 안주한다. AI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어찌 보면 기쁜 일이고 어찌 보면 슬픈 일이다. 다시 한번 각성하고 캔버스 앞에 앉는다. 깨어있는 자나 높이 날아오르는 새가 자신의 목적을 쉽게 찾든 우리네 삶도 그날이 그날 오늘이 오늘 생각 없이 목표도 없고 어딜 가는지도 모르듯 한심한 친구들도 많다. 몇 안 되는 사람 데리고 일하는데도 무조건 참아야 하는 현실의 사업주. 한국의 노조, 전 교조들이 진정성 있는 본래의 목표를 향해야 하는데 엉뚱한 정로선을 하니 큰일이다. 이기주의 사회주의 개념을 가진 자들이 너무도 많다. 화가로서 자신의 나갈 길을 찾는데 힘들지만 핑계 대지 말고 끈기로 찾아내야 한다. 자신을 아끼지 말고 털든지 꼬집든지 밝혀내야 성공한다. 알고 있으니 그냥 넘길 수 없는 요즘 마음이 바쁘다. 2023년 7월 10일 맑음. 도깨비 날씨다. 언제 비가 왔는지 알 수 없이 맑고 무덥다. 먼저 세상을 떠난 딸의 송이 음악회 준비가 한창이다. 부모가 있을 때까지는 작았지만 딸 사랑을 하는 조촐한 음악회를 예사랑 봉사단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다 보니 모양새를 갖췄다. 죽은 자에게 무엇이 필요하랴만 가슴 한구석의 멍이라도 잠시 풀고 가는 모임일까. 답답한 마음은 어제와 오늘의 일은 아니나 해를 거듭할수록 느낌도 다르다. 모처럼 성남집에서 푹 쉬는 시간인데 그래도 뭔가 짓누르는 욕망이 그런 건가 싶기도 하다. 해독수수로 새참도 즐기며 두 다리 뻗고 쉬고 있다. 이런저런 일을 하다 언젠가는 툭 하고 나도 세상을 떠나겠지만 늘 하루하루를 피곤하게 보낸다. 더 즐겁게 보람차게 그리고 힘차게 내일을 향해 달리고자 다짐도 하며 하루해가 저물었다. 떠오르는 지구촌처럼 나의 마음을 화폭에 던져보았다. 2023년 7월 11일 비. 하루 종일 비가 온다. 장맛비라 한다. 오늘은 장맛비도 아름답다. 베란다에 앉아 방랑자처럼 빗줄기도 멋져 보이고 소낙비도 강 약 있어 좋고 내려앉아 있는 나의 분신 조형물들도 아름답다. 이중섭의 황소의 고독과 투쟁 같은 비가 가슴을 쿵쿵 울린다. 오늘 그림일기는 베란다 천장의 빗소리, 계곡의 물소리, 자연과 함께하는 나무들이 너무 예뻐서 달콤하게 그려보았다. 솜사탕같이 입에 들어가면 아마도 통째로 녹아내릴 듯한 색깔들, 이름 모를 인간도 함께 엉켜있네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아침 운동 시 함께 가다가 빵 사러 간 사이 비가 좀 온다고 그냥 먼저 간다고 통보하고 달아난 아내를 보면서 그리도 여유가 없을까. 비 오면 정자로 피하고 여름비는 오락가락하는데 남편 기다렸다가 오면 같이 가고 비 오면 같이 맞으면 어떨까. 이중섭의 황소의 근육을 상상해 본다. 남편도 우산 없기는 마찬가지인데 부부 50주년 금혼식을 곧 맞이할 텐데 아직도 우린 서로가 미지의 세계에서 사는가 보다. 몽땅 알면 재미없어질 테니까 나 자신을 격려하며 아내도 이 얘기 듣고 내일부터 여유 있는 300세로 가보세나.
2023년 7월 12일 맑음. 아침에는 비가 오더니 한낮에는 맑은 하늘이다. 맨발 걷기 하며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 창의성의 탄생. 과정이랄까. 상상하는 모습을 글로 쓰기도 말로 하기도 하지만 이미지, 작품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대 회화에서 예를 들어본다면 칸딘스키의 추상화가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본다. 사진이 나오면서 극사실이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사라지고 상상의 세계로 달려가다 보니 추상화가 탄생했다는 논리도 이해가 충분하다. 아주 실감나는 얘기는 바보, 또라이는 현실을 넘어 마냥 끝도 없이 달려가는 것이고 천재는 상상의 나래 이미지를 가지고 가다가 다시 돌아와 자신의 것으로 조형 언어를 창출한다는 점이 바보와 천재의 차이라는 데 공감한다. 시에서도 예전에는 감성이 70%였는데 현대 시는 상상이 70%라 한다. 그만큼 상상력이 중요시되는 4차원의 세계다. 작가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창작성, 예술성이 문제다. 즉, 얼마나 풍부한 상상력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누구나 공감하는 조형 언어를 찾기 위해 오늘도 상상의 나래를 편다. 하루빨리 돌아와서 정리하여 명작을 꿈꾸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캔버스에 앉았다. 2023년 7월 13일 비. 나의 건강을 잘 믿고 자신을 갖고 사는데 요즘 몇 년째 허리가 염증, 협착, 디스크, 아픈데 참고 걷는데 큰맘 먹고 아산병원을 갔다. 4년 전 MRI를 보고 그간 처방전 등 전문의가 보고 약한 보따리에 스트레칭법을 익혀 2개월 후 다시 엑스레이 촬영하여 보자 한다. 큰 병은 아니나 더 큰 일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여 확인해 본 건데 향후 운동밖에는 없다는 결론이 난다. 아프지 않아야 할 허리 통증을 다시 한번 운동으로 착실하게 단련시켜 88, 99를 되새겨 본다. 무심코 습관된 버릇이 화를 초래한 듯 지난 일을 후회해 본다. 끝까지 짊어지고 갈 그림도 행여 나쁜 습관이 나의 발목을 잡지는 않는지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 특히 오늘 미술관 전시 차 찾아온 작가 5년생 이인과 대화하며 그들에게 자신을 찾는 이야기를 나눴다. 그림은 왜 그리는지, 갤러리와 뮤제엄은 무엇이 다른가, 미술관 전시는 왜 하려는지 답을 스스로 찾아서 다음 기회에 미팅하자고 어느 시인을 만났더니 우리 주변에 시인은 많으나 시인다운 시인은 드물다는 말. 나는 우리나라에 웬 화가들이 그리도 많은지 누군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답이 없다는 미술판이라. 하지만 잘 보면 아는 것만큼 보인다. 음악도 모든 예술은 특히 아는 것만큼 보이고 귀도 마찬가지다. 오늘은 일그러진 인간들의 단면을 튕겨보았다. 2023년 7월 14일 비. 밤새 비가 제법 왔다. 계곡의 물소리가 산을 울린다. 산이 높고 골이 깊다 보니 빗줄기가 강하게 내리면 대자연에 머금지 못하고 반반 흘러내리다 보니 급격하고 물줄기가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한다. 다행히도 쉬엄쉬엄 비가 오다 보니 천만다행이다. 오늘 작업은 인간의 내면을 잠시 들여다보니 나도 화가다라면서 많은 사람이 작업에 뛰어든다. 뛰어드는 숫자만큼이나 줄고 늘고 이런 변화가 인간들에게는 너무나 심하다. 인간의 내면 세계를 표현해 보고 싶은 대로 작업해보니 행복이 여기 가까이 서 있다. 어제 오늘 장애인들이 보호자와 함께 허수아비 에코에 다녀갔다. 도자기에 나만의 컵을 모두 만들어 보았다. 그들의 사고도 차이는 있으나 예술적 방법이나 사고는 많이 다르다. 두 얼굴은 사회의 기본이고 작품 속에서 보다시피 자유분방한 사회상 단면을 표현해 보았다. 내일은 송이 음악회가 열린다. 조촐하게 말입니다. 2023년 7월 15일 비. 온종일 비가 온다. 장맛비라는데 오늘은 남다른 송이 음악회 날이다. 카페를 정리하고 테이블을 이동시키고 힘은 들어도 딸을 생각해보니 23년이란 세월이 무상하기도 하고 그리 빨리도 지나온 시간에 새삼스레 나 자신부터 놀라움을 금할 길 없다. 엉덩이는 아프고 허리가 끊어져도 그 옛날 백혈병으로 고생만 하다. 끝내 세상을 달리한 딸을 그려본다. 독하게 병마와 싸웠는데 안타깝다. 이젠 올해를 마지막으로 추모성 음악회는 그만하고
남성음악회를 개최하면 어떠냐고 조언한다. 관객들께 안타까움만 키워주는 못다 한 사랑을 떠올리는 시간들. 호랑나비처럼 하늘로 날아 털어버리고 새로 시작해보자. 딸아, 너를 잊은 거 아니다. 이런저런 마음이 술 한 잔을 불러온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음악회를 마무리하는 피아노 연주인데 습기가 장난 아니더니 끝내 해머 몇 개가 소리를 못 내준다. 30에서 40분을 만져도 아니 된다. 이런 일로 색소폰 음악으로 노래로 허공을 채우며 몇몇이 노래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진땀 나는 시간이었다. 만찬을 베란다에서 즐기며 예사랑 봉사단의 노고와 출연진 모두가 한시름 털고 떨어지는 장맛비를 즐기며 숯불구이에 막걸리에 소주 맥주로 좀 전의 일들을 잊고 마무리한다. 세상사 그러함을 화폭에 담아본다. 안타까움이 느껴질까? 못다 한 사랑이 보일까? 2023년 7월 16일 비. 오락가락 장맛비가 오늘도 계속된다. 뉴스를 보니 피해가 엄청나다. 중부지방은 다행이다. 어제 저녁 송이 음악회는 반반의 기분이다. 그러나 모두 함께 딸을 사랑해 주시어 감사와 은혜로 이뤄진 시간이었다. 그냥 캔버스 앞에서 물감과 붓을 들고 즉흥적인 작업으로 나 자신을 표현했다. 말로 글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림 같기도 하다. 그림 속에서 송이를 표현했는데 천상의 모습일까? 나도 정말 모르겠다. 보는 사람 모두의 작품이다. 2023년 7월 17일 맑음. 장맛비가 남부지방을 강타하여 인명피해가 많아 안타깝다. 지난 15일 송이 음악회 때 습기와의 전쟁에서 완벽하게 대비를 못하여 결국 피아노 연주로 마무리해야 하는데 몇 개 건반이 올라가지 않아 연주를 포기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져 마음이 무거웠다. 송이가 세상 떠난 후 추모전 때 송이가 피아노 연주하는 이미지를 그린 적이 있는데 오늘 작업이 마치 연주 못한 연주자와 피아노를 연상한 작품 이미지다. 마치 이 순간은 유치원생으로 돌아가 그려본 느낌이었다. 보는 사람 따라 샌드위치 같이 보이기도 할 게다. 이 작품을 본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7월 18일 장맛비. 전국의 장맛비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하루다. 기분 좋은 뉴스는 대통령의 말씀이 이권 카르텔에 연루된 자금, 단체 등의 비용을 전액 회수하여 수해 피해 국민께 돌려드린다. 좋은 일에 쓰자는 자연 발상적 언급이나 귀한 돈이 엉뚱한 곳에 쓰임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다. 정부에서 지원받는 자금은 흔히 눈먼 돈이라 칭한다. 주변에 불필요한 자금이 없는지 살펴볼 일이다. 비는 내려도 나의 갈 길은 아주 분명하다. 오로지 화가의 길이다. 이런 취지에서 서울 전시를 마친 청조의 단체를 초대하여 에코뮤지엄에서 전시하며 개막식을 열고 바비큐 파티를 하였다. 내가 추구하는 조형 언어에는 신미성을 아직 못 느끼는 듯 아쉽기도 하다. 그러나 미술인을 위한 작은 봉사와 배려이므로 그들의 목까지 나설 필요는 없다. 갈수록 어렵고 험난한 창의성에 방점을 찍으며 오늘도 또 그려본다. 2023년 7월 19일 맑은 무덥다. 우연히 아내 순미와 이야기하다가 지난해 2022 딸의 기일 7월 20일 날 화가를 위한 남편을 사랑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림일기를 써보면 어떨까? 나는 쾌히 승낙하고 바로 시행한 것이 1년이 되었다. 크고 작은 그림이 오늘로써 드디어 365점이 완성되었다. 삶의 중간중간에 희로애락이 있듯이 매일 한 점씩 작품을 남긴다는 것이 말같이 쉽지는 않았지만 나 자신과의 약속이자 딸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를 지켜보는 아내 순미를 봐서도 반드시 1년 그림일기 프로젝트는 해내고 말 것이라 는 당찬 나의 의지로 오늘의 완주가 되어 무척이나 기쁘다. 내일이면 2000년 7월 20일 송이를 하늘나라로 보낸 장맛비 속의 허수아 비마을과 백둥계곡의 딸의 분신을 뿌리며 빗줄기처럼 흘러내리는 비의 얼굴은 말이 아니던 그날의 슬픈 기억이 새삼스럽다. 엊그제 7월 15일 2023 송이 음악회는 지인들과 예사랑 봉사단 친구들과 함께하며 뜻깊은 딸 사랑 얘기와 향후 음악회 성격을 진보적인 방법으로 슬픈 기억을 못다 한 송이의 음악을 새로 만들어 즐기는 인생으로 되새겨 보고자 한다. 송이가 지켜보기에
아빠의 힘이 오늘의 완주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마무리하는 작품은 수많은 선과 색이 쌓여서 지금같이 마치 낙엽이 쌓여 있는 듯 그런 이미지로 보인다. 아마도 사이사이 하얀색에 터치는 딸, 송이의 분신, 뼈이 될 수도 있단다. 작품 감상은 작가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감상자의 목도 매우 중요하다. 365점 대단원의 막을 내리며 내일 송이 기일을 맞이하며 집약적인 작품 한 점을 그리고 볼 거다. 2023년 7월 20일 맑음. 중복을 앞두고 무식하게 더운 날씨다. 그래도 장맛비로 여러 곳에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너무나 다행인 날씨다. 오후엔 계곡물에 들어가 더위를 식히는데 다슬기들이 눈에 띄어 한 움큼 잡았다. 아직은 오염되지 않은 내 고향 연인산, 명지산 줄기의 백둥계곡이 고맙고 아름답다. 그 옛날 검정 고무신에 도시락통과 책을 둘둘 말아 어깨에 메고 다니던 옛날 그때 모습이 떠오른다. 오늘은 아주 의미 있는 7월 20일이다. 2000년 오늘, 딸, 송이가 백혈병으로 투병 생활 2년여 만에 하늘나라로 훌쩍 호랑나비가 되어 우리 곁을 날아간 날이다. 오늘도 우연일까? 카페에 들어와 날아다닌다. 정말 송이가 온 것일까? 내일은 문을 활짝 열어주어 하늘나라로 다시 보내줘야겠다. 지난해 2022년 7월 20일 기일을 부부 함께 기도하다가 딸 사랑을 아빠가 오늘부터 매일 그림 한 점씩 그리며 그림 일기를 쓰면 좋겠다고 하여 좋은 생각이라 곧바로 받아들여 만 1년 365일에 마무리하여 366점의 그림이 모아졌다. 그야말로 역사적인 날이다. 이를 기점으로 내년 5월에는 남궁원의 대작전이 이뤄진다. 마치 개구리가 더 먼 곳을 뛰고자 하여 자신을 움츠리고 기회를 보다가 힘차게 뛰어오른다. 멀리 뛰기 하듯 지혜가 있어 보인다. 다각도로 다양하게 그림을 통한 일기를 쓰다 보니 손풀림에 도움되었고 작업에 대한 감성과 나름 자신감을 까지게 됨은 큰 수확이자 보람된 1년이 되었다. 내년 5월에 부부 금혼식을 겸하여 이뤄지는 남궁원 대작전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흠뻑 주세요.